안녕하세요. 저학원 수학, 고등수학 대표 강사 이동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다녔고요. 이제 강사 생활은 이제 10년 다 돼갑니다. 원래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맞아서 이제 강사로 넘어오게 돼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수학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 학원의 지도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근처 학교 빈포 지역의 내신 성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학부모로서의 역할, 특히 이제 사춘기가 심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를 많이 시키고 비슷한 유형을 많이 시키다 보면 학교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시험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게 되고, 거의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풀이 위주로 해결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 문제집 풀고 저 문제집 풀고 하다 보면 되는데, 이제 고등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주요 원인은 이제 문제의 난이도, 정확히 말하면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유형이 한 단원에 대해서 유형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단순히 문제 유형을 외워서 풀다가는 학생이 과부하가 됩니다. 너무 수학이 암기 과목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본인이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문제를 쉽게 말해 스테이크를 썰듯이 포크와 나이프를 이제 개념의 도구로 이용하여 해체나 중심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90점, 100점 맞던 학생들이 이제 첫 중간고사 문제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 물어보는 중점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학생들 점수가 60점, 70점 내려갑니다. 물론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다 똑같이 점수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준비하면 그 하락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최대한 좋은 상황이라면 없애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량 능력을 늘리기보다는 아마는 개념 이해 그리고 사고력, 특히나 이제 원래 중등 때 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강조했던 게 복습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필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유연한 개념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질, 정의 이것들이 구분이 가능해지고 알맞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여 이제 해체 분석한다고 하죠. 이렇게 분해해서 스스로 습득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도 계속 연계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집합, 명제, 함수 등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문제의 난이도와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답이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풀이 과정이 한 두세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그냥 무조건 노가다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푸는 방법, 또는 시간을 좁고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나올 텐데, 그 조건을 빠르게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제 수업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보통 제가 직접 담당하고 합이나 문제를 내주고 이제 문제집 위주로 나가게 되는 개념 수업입니다. 보통 이제 수업이 1시간 반 정도 안에 개념을 다 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등 가면 함수 파트 가면 단원을 보통 일주일에 한 단원, 보통 이제 3번이죠.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정도로 해서 쪼개서 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간단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등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유형 파트입니다. 제가 제 담당 수업 때도 시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유형 부분은 대부분
클리닉 수업 이후에 이어지는 문제풀이 또는 그 수업 직후에 클리닉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수업 시간 직전에 들게 되는 클리닉에서 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응용이나 가장 기본적인 응용 수준이나 거의 그대로 기본 개념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기억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응용인데 응용은 이제 보통 진도 수업 때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학생이 지금 당장 진도를 나갈 때 응용으로 완벽하게 단원을 외워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응용 같은 경우는 주로 건드리게 되는 게 시험 대비 기간에 보통 3주 정도를 나왔을 때 시험 대비 기간에 저희가 개념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까먹은 개념과 응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되 응용 위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게 이제 주간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저희 주간 테스트는 기록이 매번 남고 당연하지만 학생별로 틀린 문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나가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오답을 그냥 한 번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2주간 제 생각엔 바람직한 게 3주간 오답 풀리기 하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총 3주간의 오답 문제를 전부 다 나가게 되다 보니까 심하면 80문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학생들이 버거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2주간 즉 저번 주에 배웠던 설명을 들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풀었는데 안 풀리면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한번 틀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특히나 그렇지만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설명을 듣고 이해했어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오답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방지해 줍니다. 특히나 그런 게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이번 주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그러다 보면 누적 진행으로 인하여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입니다. 저희 보통 시험 대비가 약 3주를 잡게 되는데 이제 당연하지만 주말 보강이 따라오고 학교별 기출 그리고 교과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문제 기본 유형들을 숫자만 바꿔서 동일한 유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지와 동시에 그걸 정말 잘한다면 정말 잘 따라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의 시험지 범위에 맞고 이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학교 시험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학교의 내신 경영입니다. 일단 김포 지역과 특히 경기권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서쪽으로 치워진 지역들은 현재 그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는 몇 없는 지역입니다. 성인은 일단 전체 인구는 줄되 청소년이 굉장히 늘어나서 실제로 전체 학교들도 굉장히 학생들이 과포화되고 새로운 학교도 많이 확장 공사를 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학교 시험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았던 감정중 중3 시험도 재작년보다 어려워졌고 작년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게 돋보이는 게 그냥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오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제일 어려운 마지막 23번, 24번 문항들이 난이도가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렵게 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지막 두 문제가 좀 6점짜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100점 받은 학생들이 그 두 문항 놓쳐서 88점 또는 85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내신 대비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세분화가 필요해집니다. 학교의 기출 분석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내는 작년 시험지, 재작년 시험지를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비슷한 유형, 동일한 유형인데 숫자만 바꿔서 내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물론 학교마다 이제 시험 범위가 매년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내줄 수 없는데 이건 최대한 시간을 재서 제가 보통 금요일에 50분 시간 제한을 주고 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보자면 이제 두 가지 장점인데 우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 중요성을 제가 많이 배워요. 두 번째는 어려우니까 난 못 볼 거야 같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시험지를 한번 보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완전히 나 30점 받을 거야 같은 자신감 없는 얘기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되 이제 고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간 관리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클리닉입니다. 당연하지만 교과서 클리닉과 병행되는 게 이제 학교 프린트는 이제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건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전부 알게 됩니다. 1+1식 문제풀이라는 건 제가 교과서 클리닉을 2배수로 내줍니다. 모든 문제를. 다만 이제 홀수번호를 전부 풀고 틀린 것만 그에 대한 짝수번호를 풀게 하는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 수는 줄지만 대신에 본인이 학생이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모르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의 제일 큰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서술형 풀이. 보통 이제 수행평가에서 좀 많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행평가에서 많이 다르게 되는 부분인데 서술형 풀이는 이제 중등 때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난 이걸 머릿속으로 암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안 쓰게 돼서 이제 점수를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답을 대충 적던가 아니면 처음에 식 쓸 때 두세 단계 건너뛰어서 이미 계산된 걸 적던가 해서 서술형에서 1, 2점씩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주말 보강에 진행하면서 숙제 서술형을 어떤 식을 잡아야 되고 어떤 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사실 고등에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있는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죠. 이 부분은 사실 우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건데 제일 큰 반발점은 학생이 막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막 미수가 되냐, 그럼 졸업을 못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교육부에서는 우선 현재 방침으로는 그런 학생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아예 내가 수업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수원, 수, 미적을 못 듣는다거나 고3인데 미적을 들을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등급제에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1, 2등급이 사실상 1등급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험 사실상 1등급 안에 들기면 10% 안에 들기만 하면 예전엔 2등급이었는데 내가 사실상 원래 1등급 기존 1등급과 똑같이 1등급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작정 그래서 정식 수능이 장땡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들도 비슷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이거는 서울대 정시입니다. 원래라면 순수 수능 성적으로 이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그중 절반을 2단계 다음에 다시 수능에서 80% 내신에서 20%를 반영을 보겠다는데 사실 이때 논란이 꽤 있었죠. 서울대가 정시인데 어째서 내신 반영을 하냐는 건데 근데 이후에 나올 내용까지 포함하면 사실 서울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더더욱 그런 게 현재 교육부는 수능의 절대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난이도를 낮추고 모두 다 어느 정도 쉽게 말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한다 만다 얘기가 많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 반영 비율이 2배로 올랐습니다. 20%에서 40%. 거기에다가 이제 최초 1단계를 3배수로 뽑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합격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재학생이나 재시나 여러 번 재수생이나 N수생한테는 더더욱 불리하게 적용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사실 수학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수능 전체에서 보자면 사실 선택 과목 사회과학 탐구가 통합된다는 게 제일 컸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미적분 투하기가 쉽게 말해 제일 심화 과목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과목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의 선택률이 아마 3.6%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렵고
어렵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빠지게 됐고,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AI가 도입되고 사람이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기계가 많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난이도를 낮추겠다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포자를 줄이기 어려워하죠. 그다음에 수학 아예 포기하고 그냥 문과 과목 선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건데,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미적분 2 기여 없이 공대 자연과학대학 공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결국 듣는 게 미적분 2와 기하를 알고 있다는 베이스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애초에 수업을 다시 듣거나 이걸 처음부터 배우거나 아니면 애초에 알고 있는 상태로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정시가 무조건 만점이라고 해서 정시에 수학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미적분 2와 기하까지 커버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과 대학들은 특히나 더욱 그럴 텐데 내신을 더더욱 많이 살피게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우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더더욱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신감이 많이 차오를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태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별로 말 별로 안 할 거고 학원도 그냥 잘 다니고 있어 정도 배워야겠죠. 우선 그렇게 봤을 때 고등수학은 그냥 무작정 앞서 말했듯이 무작정 학습량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지만 방향성, 뭘 공부하냐의 중요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학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도 관리는 받아야 되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학원에 와서 질문할 건 질문하고 질문할 게 없더라도 학원 와서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배운 내용,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공부 개념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만큼 한 번에 배웠다고 학생이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중등보다 굉장히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실제로 제가 제 수업에서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주지 않습니다. 제 숙제는 솔직히 정말 많이 잡아봐야 2시간이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가 중등 때부터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개념 복습과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학생들이 그냥 무작정 문제 푸니까 내가 학교 성적이 나오네, 시험 풀만하네 하니까 복습을 굉장히 등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장기적 영양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성적이 중3에 비해서 떨어지긴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럴 수 있는데 수학은 특히나 그런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의 확장판입니다. 연장선인데도 실제로 개념도 거의 비슷한 것임에도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점수도 보통 평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갑자기 학원에서 똑같이 안 해주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부터 특징적인 게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안 돼 있다고 중학교 3학년 내내 시간만 어느 정도 된다면 학생이 커버가 됩니다. 제가 학부모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학년, 2학년 걸 많이 빠졌는데 3학년만 따라올 수 있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얼마나 학습량과 학습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알고 넘어갔을 때 중학교 3학년에서 커버가 되는데 근데 고등부터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빠진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커버하려면 고등 2학년 내신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학교 진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학교 1학년 내내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2학년, 3학년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학생이 사춘기에서 말을 안 듣는 만큼 보통 이제 학부모를 오히려 더 안 듣기 시작하죠. 그나마 나은 게 이제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전혀 타임 학원 쌤 말로 오히려 더 잘 듣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설득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